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고학년 학생도 계시고,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은 뭐 학교 첫 수업일 수도 있고요. 아닌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저도 이번 학기 당연히 첫 수업인데, 여기 자연과학 캠퍼스, 율전 캠퍼스는 제가 처음 왔어요. 사실은 학교에 여기 성대를 벌써 다닌 지가 뭐 거의 되게 긴 기간인데, 율전 캠퍼스는 올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이공계 자연과학 그 수업이 이쪽에 있고 문과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입학식 할 때 사실 여기서 입학식을 하고 졸업식은 저 서울 그쪽에서 하는데 입학식을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올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캠퍼스 좋고 뭐 이렇게 넓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 사실은 경제학 원론이라는 요 인문 이런 과목들이 예전에는 개설이 되었었는데 뭐 사실 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개설이 안 됐다가 이번에 개설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집에서 여기 오는데 금방 오거든요. 가깝게 살아가지고 한 20분 정도면 되고 오히려 저쪽 서울 캠퍼스는 막 종로 길 막히고 그래가지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한번 오게 되면 뭐 사실 또 딴 데 움직이기가 그래가지고 저도 뭐 수업하는 거를 좀 꺼려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 학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뭐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강 변경 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첫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첫 수업인데 제 생각에 가장 첫 수업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하면 일찍 끝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첫 수업은 일찍 끝내고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되돌아보면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수강 변경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때는 뭐 교수님께서 원래는 좋은 방법인데 자꾸 막 질문하거나 말 시키거나 과제를 내주면 그럼 수강 변경을 했어요. 근데 한때는 조별 과제도 많고 경작 수업 저도 많이 했었는데 조별 과제 같은 거 하면 좋아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은 저 혼자 할래요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뭐 조별 과제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그거는 뭐 그게 뭐 점수에 막 반영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같이 좀 한번 뭐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한 다음에 뭐 의견을 주시면 그걸 적극 반영해 가지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할게요. 우선 제 이름은요. 요 YD 경작 요걸 교재로 할 건데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성구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경작 짱박사는요. 아마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작 짱박사 치면은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특히 뭐 성대나 이런 데서 강의한 것도 우리 학교가 되게 좋은 게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요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세팅을 좀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학교보다 선도적으로 잘 해놨는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때마침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학교들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는데 다른 학교는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 성대가 어떻게 하는가 막 따라하고 막 해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저기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카메라가 저를 따라오면서 요 화면도 비추고 등등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강의가 녹화가 되더라고요. 녹화가 돼서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아침에 와서 제가 계속 컴퓨터 만지작거린 게 뭐냐면 버튼 하나 누르면 이게 화면 녹화랑 이거 전체가 다 알아서 되는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강의 찍은 거를요 아이캠퍼스라고 있어요. 아이캠퍼스 보니까 들어가지지가 않대요. 이게 지금 새롭게 또 리뉴얼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뭐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직 제대로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아이캠퍼스 리뉴얼 하게 되면 거기다가 강의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애들도 아니잖아 고등학생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출석은 부르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 학생들 얼굴 좀 보고 이름 좀 익히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못 올 것 같거나 아니면 좀 그럴 때가 있잖아. 뭐 축제 때라든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나중에 경작 시간에 하겠지만 이 수업을 듣는 시간보다 나는 딴 일을 하는 게 더 알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요. 저한테 문자나 메일 하나 보내주시고요. 빠지셔도 돼요.
빠지라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녹화한 거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복습을 하시면서 한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녹화가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어쩔 때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니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친구 필기를 빌려서 보신다거나 등등 뭐 그런 식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드네요. 자,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 교재는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할 건데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좀 관심은 있긴 한데요. AI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경제라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이 처음 태초부터 이렇게 계속 뭐 지금까지도 경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경제 활동하는 걸 그림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쫙 변화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잘 그려주더라고요. 이 그림은 사실 한 2년 전에 그린 그림을 가지고 책 표지로 만든 건데 요즘은 또 AI가 아시겠지만 그림도 더 정교하게 잘 그려주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AI의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교재는 요걸로 할 건데 좀 얇긴 해요. 근데 AI 시대 뭐 이런 거 뭐 다 알아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AI한테 물어보면은 많은 걸 알려주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물어볼까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뭐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요 공급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알아서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를 찾아보건 책을 보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제 경험상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지적 욕구가 막 이렇게 용솟음 치고 막 그러는 경우는 뭐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히 1학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저것 많은 거를 좀 뭐 고등학교 때 외에 교양 과목이나 이런 거 여기서는 사실 아쉬운 게 좀 그런 거예요. 사실 성대가 이렇게 문과 이과가 같이 말이 융합이긴 한데 여기서 무슨 뭐 철학 과목이나 역사 과목이나 이런 거 듣기가 쉽지 않잖아. 그럼 또 저기 서울로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물리학의 기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걸 만약에 듣고 싶으면 뭐 들을 수가 없거든.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은데 관심을 처음에 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은 뭐 또 시험도 보겠죠. 시험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볼 건데 시험을 보다 보면 또 막 공부하고 암기하고 하는데 그게 또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경제학 과목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잘 몰라요. 제 처남 같은 경우도 이공계 수학과 졸업했거든요. 근데 수학을 졸업했는데 수학과 석사까지 갔다가 이제 그때 관심사가 무슨 날씨와 무슨 뭐 수학 뭐 이런 걸 하다가 본의 아니게 증권회사로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금융권 이쪽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사실 학제간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융합해서 뭐 이렇게 전공이 사실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뭐 경제학이나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셔서 또 중간중간에 내용이 가다가 저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연구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요 분야가 내가 관심 있다 그러면 관심 있으면 그 부분을 또 깊이 있게 또 뭐 인터넷이나 AI를 통해서 더 공부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학기는 경제학이 뭐다. 자꾸 경제학은 다들 하고 싶어는 해요. 왜냐면 뭐 우리가 알기에 경제학은 돈을 버는 학문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경제 원리를 잘 알면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은 원래 주 목적이 돈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은 뭐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요걸 만약에 들으시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 입문이니까 경제학의 전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보통 경제학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 학기에 걸쳐서 내용이 되게 분량이 방대해요. 그래서 뭐 맹큐의 경제학 이런 책은요. 한 학기에는 뭐 미시 파트, 두 번째 학기에는 거시 파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걸 이제 1학년 때 보통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해서 세부 학문 이제 분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 입문 시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혹시 경제 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실까? 거의 네, 뭐 그래서 들으신 분도 있으시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학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다라는 거 한번 맛보기로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봤을 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재는 이걸로 할 건데 교재가 있어야 됩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입문용이니까 뭐 굳이 없어도 되고 그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도 되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이렇게 PPT를 뭐 매번 어떻게 막 드리거나 뭐 저도 이거 PPT도 AI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드려보긴 할 건데 다 AI죠. 근데 약간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책 해가지고 글을 읽으면서 천천히 생각해야지 이게 자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어가지고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예요. 내가 너무 쉽게 쓱쓱쓱 인스타나 쇼츠 같이 보는 것처럼 하면 뭔가 즐겁고 안 것 같은데 막상 내게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도 없고 글씨만 있고 그래프가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뭐 영상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천천히 읽다 보면 그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는 거죠 뭐. 그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책 같은 거는 구입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진도에 맞춰서 읽어보시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거 있으면 거기 책 내용이 뭐 제목이라든가 내용이 있잖아. 그걸 또 뭐 AI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은 이걸로 할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학은요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글씨를 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렇게요. 경제학. 오 이게 느리네. 컴퓨터가 좀 이상합니다. 네, 아무튼 네. 경제학 하면요 보통 이게 사회과학의 꽃이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 문과 쪽에 해당하는 그 과목들이 많은 게 있는데 거기서 경제는요 나름대로 야 나는 말이야 다른 과목과는 달라 무슨 뭐 역사나 철학이나 이거와 달라 그 뒤에 과학이라는 게 붙긴 해요. 뭐 이공계 생각하는 그 정도 과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학을 또 경제학에서는 좀 많이 쓰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과학은 과학인데 분석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석 대상이 사회야 사회. 사회라는 게 뭐예요? 사회라는 게 뭐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적인 뭐 그런 것들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인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럼 매번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데 매 순간 어떤 선택에 직면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제 강의 끝나서 나가면서 이 과목을 들을까 말까? 만약에 안 듣기로 했다 그러면 다른 대체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학교를 뭐 1년 더 다닐까 말까? 뭐 혹시 1학년 학생들 많이 계신데 요즘은 또 이렇게 1학년 학생들이 뭐 반수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면 내가 뭐 학교를 계속 다닐지 말지 1년 더 할지 말지 졸업을 미룰지 말지 이런 모든 선택을 전부 다 뭐 인간에 대한 행동인데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선택을 주먹구구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경제학에서는 논리적인 어떤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책 자체가 이제 그거예요. 뭐 별건 아닌데 논리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닌데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꽃으로 약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그렇긴 해요. 그 경제학에 대한 뭐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막 업적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수학이라는 것도 많이 쓰고 논리적 이런 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경제학이 수학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수학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학부 베이스가요. 그 경제학을 순수히 전공했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약간 이공계 출신 친구들이 뭐 수학과나 물리학과나 뭐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오히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뭐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도 돌리고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이제 접근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어떤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업적을 쌓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기 대학원에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아니면 교수님들 중에서도 요즘은 경제학 하나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수학이나 컴퓨터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수학이나 다른 과목 이런 걸 한 2개씩 이렇게 갖고 계시는 디그리를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물론 이제 그것도 과거의 경제학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긴 하는데요. 우리는요 수학이라는 거와 그래프를 사용하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한 수학과 그래프를 사용할 거야. 그래프에다가 1차 함수 그냥 우상향, 우하향 네, 그거 정도만 사용할 건데요. 그 수요 공급의 그 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모든 어떤 경제 분석 대상이 되는 시장을 분석할 때 다 적용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뒤에도 나오는데 앵무새한테도 박사학위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가르치면 될까라고 할 때 수요 공급으로 그냥 하면 그냥 끝난다 이거. 저도 처음에는 수요 공급은 저도 고등학교 때는 경제가 필수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 정도는 배웠거든. 아니 그럼 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 이걸로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진짜 처음과 끝은 뭐 비슷한 것처럼 수요 공급의 모든 게 다 집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용성 강조. 원래는 여기서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제학 입문 시간에는 경제학이 이런 거예요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대학 교육인데 뭐 주입식이야 이럴 수 있는데 많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막 여러분들한테 과제 내주고 뭐 질문하라 그러고 뭐 등등등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가지 방법인데 현실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신문기사 예전에 막 스크랩 해와라 조별과제 해서 발표도 하고 막 등등 그렇게도 했는데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현실 경제 관련한 얘기들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쭉 해서 우리가 뒤에 거시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실업, 뭐 경제성장 그런 것까지는 조금 이제 한번 아셔야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선은 뭐 진도를 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책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경제학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할 거예요. 그리고 수요 공급의 원리가 뭔가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시장은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뭐가 시장이에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는 사람은 수요자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 생산자를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장에는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 둘이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파는 교환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수요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쭉 나타내는 게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공급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수요 공급을 다 배운 다음엔 요걸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표현을 했죠. 오, 되게 느리네요. 그래서 수요자들의 행동을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살펴보는 게 소비자 선택, 소비자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 뭐 기업이 주로 많이 생산 공급하겠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기업이 공급하는 건 아니고 시장도요. 이런 생산물 시장이 있잖아. 전자칠판, 컴퓨터 이런 것도 있지만 노동시장도 있잖아. 노동시장 하면은
그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가 여러분과 제가 노동력을 공급하는 거고요. 그 노동력을 사쓰는 주체가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주체는 바뀔 수 있지만 공급이 생산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산자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시장 구조가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시장 구조와 경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니,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게 많은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하나의 시장은요, 공급자가 하나 있는 시장이 있겠죠.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공급자가 하나 있는 시장.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람은 혼자 있고요. 살려는 사람들은 되게 막 있는 거야. 저 주세요. 제가 살게요.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네? 수자원공사. 네, 그러겠네. 어떻게 보면은 수자원공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한 물, 전기 이런 건데, 그걸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개별 기업에서 했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독점적인 상황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차차 배우긴 할 거예요. 그런 거를 독점시장이라 얘기하거든요.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이 없거나 모두 다 똑같아. 그럼 사실 뭔가 자기만의 이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전공을요, 뭐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취업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술 수준이나 능력이 비슷하면 그냥 익명성이 되는 거야. 그냥 숫자로만 표현되는 거죠. 저는 오징어 게임처럼 뭐 1번 지원자입니다. 2번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숙련을 쌓게 되고 경력을 쌓게 되고 그쪽 분야에서 이 조금 여러분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동네가 좁아요. 그래서 그 동료라든가 그쪽 분야에서 이름이 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사람의 익명성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다라고 하면은 뭐 손흥민 선수 그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얼마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손흥민 자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성과나 결과를 살펴볼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쫙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떻게 분배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철학적인 얘기니까 좀 복잡한 건데 제가 학점을 어떻게 드릴까요? 좀 학점은 제가 좀 한번 체크해 봐야겠어요. 제가 학점을 저는 잘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려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쪽에서 서울 캠퍼스에서 할 때는 맨날 한 100명 강의실을 꽉 채워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넣어주세요 하는데 넣어줄 수 없고 더 이상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가능한 한 이렇게 뭐 플러스 같은 거는 이렇게 채워주려 하고 요즘 좀 이렇게 딱 보면 되게 열심히 잘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학점을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을까? 딱 해서 공정하게 평균 내서 줄까요? 이번 학생들은 한 중간쯤 했으니까 모두 다 공평하게 B뿔을 다 드리겠어요. 좋아요? 아니잖아.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할까요? 제비뽑기 이렇게 마지막에 가져와가지고 자 뽑으세요 했더니 앞에 친구는 뭐 받고 싶어요? 뾰족한 학점을 원하는 친구인데 근데 만약에 분명히 뾰족한 학점, 뾰족한 게 이거예요. 거기다 플러스까지 이렇게 얻고 싶어 하는데 이 둥글둥글한 거 싫어하죠? 둥글둥글 뭐 이렇게 다 배나고 둥글둥글 이런 거요. 둥글둥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이게 다 둥글둥글보다는 뾰족한 걸 원하는데 공평하게 하시죠. 제비뽑기 운에 맡기고 이게 공평하고 공정한 건 좀 아닐 것 같다고요. 그래서 뭐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경제학에서는요 그냥 심플하게 어떻게 소득이 돈이 분배되어야지 공평한가라고 하면 손흥민이 왜 연봉이 높고 뭐 계약금 이런 몸값이 높아요? 골을 많이 넣으니까 그 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니까.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너 얼마나 기여했어?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고 공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뾰족한 학점은 이게 널려 있으면 상관없다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어떤 수업을 했는데 이번 학기는 요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거야. 절대평가.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뭐냐면
다 뾰족한 학점을 뿌리고 그냥 끝내자. 학교에서 너 뭐야? 하면 이제 감히 그만하고 그래서 다 뾰족한 학점 뿌리고 그냥 끝내긴 했거든요. 근데 끝낸 건 아니고 이제 더 하게 되는데 그때는 네 마음대로 학점을 줄 수가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뭐 과제도 내주고 좀 괴롭히는 대신에 뾰족한 학점 내가 봤을 때 다 잘하는 걸 뭐 그래서 A4를 다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게 한정돼 있습니다. 뾰족한 학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한 30% 그리고 CD 여기 B도 한 30%요 정도가 한 40%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상대평가인 경우에는 학점을 내가 더 잘 주고 싶어도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친구도 뾰족한 학점 원하시죠? 다 이왕이면 뾰족한 학점을 원하는데 이게 자원이 뾰족한 학점이 제한돼 있다니까 한정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뾰족한 학점을 주는 게 가장 이 뾰족한 학점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잘 나눠줬을까? 여기 투명인간 보이세요? 여기 이 친구는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고 해가지고 뭐 그냥 공부할 생각도 없고 심심해가지고 여기 왔고요. 뾰족한 학점도 필요 없고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온 거야. 근데 제가 이 앞에 친구한테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뾰족한 학점을 줘버리면은 이 친구는 아유 땡큐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난단 말이야. 근데 원하시죠? 뭐 되게 뾰족한 학점을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그게 이제 경매 아니겠습니까? 경매라는 게 뭐예요? 여기 피카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줄까요? 했을 때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갔을 때가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겠지. 희소한 뾰족한 학점을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친구가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을 받았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기뻐가지고 뭐 눈물을 흘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되게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능력에 따라서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이 좀 안 될 수가 있잖아. 장애가 있다거나 뭔가 활동이 부족한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좀 더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좀 인간답게 살지 못할 정도의 빈곤한 삶을 살게 되면 또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합의를 하는 거야. 야 기본적으로는 능력에 맞춰서 기여한 만큼 분배를 해주는데 또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시장, 사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자 해가지고 또 공평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골고루 조금 분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도 배우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미시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아니면 이게 되게 안 써지네요. 생산자 와가지고 컴퓨터 다시 껐다 켜고 해봤는데 근데 요 사람들은 다 개개인 개별 주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만 되게 잘 되고 잘 산다 해가지고 이게 사회 전체 집단 전체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독점 이것처럼 뭐 학교가 다 막 이렇게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우리 기업 하나만 딱 있게 되면 독점적인 기업이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떼돈을 벌게 되는 거지 뭐.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기업도 얼마 없고 하니까 지금 뭐야 그 AI 챗GPT 뭐 그런 데 만드는 데는 막 돈을 긁어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근데 개인한테 좋은 게 과연 국가 전체도 좋을까?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경제학 할 때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건데 그걸 뭐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불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선택은 뭐냐면 비상구가 어딘가 찾아라. 비상구 마크가 없네요. 저기는 고압전이니까 나가긴 그렇고 창문은 못 나가게 막아놨네. 어떻게 하지? 아무튼 문이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나갈 때요. 신체 건강하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재빠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먼저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막 먼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문이 좁잖아. 병목 현상 때문에 막 거기서 막 부닥치고 넘어지고 하다가 연기에 질식돼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영화 같은 데서 어디 보면은 조용히 뭐 여기 친구들이 만약에 노약자나 뭐 이게 어린이가 있을 때 그 사람들 먼저 보내면서 여기는 친구들은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 노래를 잘해. 그래서 합창으로 뭐 노래 아리랑이나 뭐 애국가나 이걸 불렀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나가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잖아.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지. 지금 불이야 그러면 나 혼자 먼저 빨리 가서 사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인데 국가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볼 거야, 나중에. 그래서 거시경제가 등장하게 된 건요. 지금도 아마 위험하긴 한데 1929년 대공황이라는 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앞에 대자를 붙이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기존의 경제 분석 방법으로는 좀 이렇게 좀 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케인즈라는 기라성 같은 어떤 학자가 등장해 가지고요. 그 전과는 다른 약간 뭐라고 할까? 역발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면서 대공황을 이렇게 좀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경제학 하면요. 뭐 음악의 뭐 아버지 뭐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학의 아버지는 아담 스미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아담 스미스가 뭐 보이지 않는 손 아마 그건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가격의 기능,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929년에 케인즈라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거시경제가 시작해서 가장 유명한 뭐라고 할까 경제학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2명 골라라 그러면 스미스와 케인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고 혹시 관심 있으면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보시고 등등 더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경제학은 그렇게 큰 두 부로 얘기하고요. 여기서부터 국가 경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국가 전체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성장을 더 빠르게 우리가 봤을 때 해방 후에 6.25 사변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땐 가끔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약간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치부하기도 해. 이게 뭐 한강의 기적? 그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 할 때는 그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폐허에서 그렇게 일어난 나라가 전 세계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고도화된 성장이 요즘 약간 저성장 국면과 성장 엔진 같은 게 애매하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 빨리 졸업하셔서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약간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할지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불황과 호황, 과열과 침체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 경기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계절이 오는 거랑 비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는 것처럼. 여름 좋으세요? 제가 어젠가 어디 뉴스를 봤는데 4월 달부터 여름이라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봄, 가을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은데 뭐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지. 경제가 침체되고 과열되고 이 안 좋으니까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계절의 변동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거기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또 다시 길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경제 과열과 불황이 반복되는 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뭔가 안정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등장하게 돼서요. 이 사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요. 호황과 불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거를 제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두 학자 이름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 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뭐
뭐 물리학의 뉴턴 하는 아인슈타인 하는 것처럼 한 2명 정도 꼽는다 하면 이렇게 꼽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가치 판단에 따라서 나는 이분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봤을 때는 경제학의 시조, 거시경제학의 시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날은 제가 뭐 수업을 뭐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니 요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통해 가지고 한번 PPT 좀 만들어봐 하니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놨는데 가능한 한 글쎄 마이크가 뽑을 수 없겠지. 아무튼 가능한 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좀 저장이 되긴 하는데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여기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 누르면 저절로 녹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한 5분 동안 돌아가기만 하고 읽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우회해서, 그래도 이 프로그램은 제가 이 컴퓨터는 성대에서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될지 모르겠는데 올려놓긴 할 텐데 다음에는 한번 물어보고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해서 경제학이 무엇인가 해서 챕터 1장서부터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긴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출석은 그래도 가능한 한 하는 걸로 해 주시죠. 우리 수업 계획서 같은 데 가보시면 10% 넣어놓긴 했는데 근데 출석은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습 영상을 볼 수 있게 제가 가능한 한 하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미리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예고만 해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출석으로 인정을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뭐 1학년 분들은 아니긴 한데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나 봐. 근데 휴가 나왔대. 내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 수업을 들어야겠냐, 남친과 지금 오랜만에 나오는 휴가를 가야겠냐, 진짜 그래서 자기가 경제학에 처음 시작할 때 선택에 가장 좋은 선택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니까 남친 만나는 게 낫겠다, 가라 그랬지. 갔더니 남자친구가 닭살스럽게 편지를 썼더라고. 옛날 얘기를 해서 그랬겠지. 충성하고 뭐 편지 썼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빼줘서 감사하다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 그래서 이 보안 장치가 있으니까 무슨 아주 소중한 시간,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맨날 생기면 안 돼요. 맨날 남친 오고 부모님 오고 맨날 해가지고 맨날 빠지면 그거는 상습적이면 그건 좀 그렇고 한두 번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 퀴즈는 제가 옛날에 퀴즈는 봤는데 퀴즈는 보지 맙시다. 그래서 자꾸 시험 보고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퀴즈는 보지 말고, 그리고 성대 수준 이렇게 딱 되니까 퀴즈를 볼 때는 범위를 좀 줄여서 봐야 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는 난이도를 좀 쉽게 복습용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겠죠. 그랬더니 전부 다 100점을 맞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가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다음부터는 퀴즈 이런 거 보지 맙시다. 어차피 다 100점 맞을 건데 못하러 봅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100점 맞았다 치고 퀴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 했었는데 하지 말고요. 대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문제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요, 객관식으로 보기엔 좀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좀 쓰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약수령이나 서술형 쓰는 걸로 하고, 고민할 만한 뭐 다른 뭐 내용들이 있으면 아무튼 이렇게 논술형 같이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건 제가 다시 예시 문제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대비할 만한 게 네이버에 가보시면요, 네이버에 가보시면 요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장박사 경제학 스터디 이렇게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 할 때 많은 또 학생들은요, 족보라는 걸 소위 찾아가지고 족보라 그러나, 그래서 막 구해 다니고 족보가 있으면 시험 잘 보고 없으면 또 시험 공부하는데 헤매고 등등. 시험이 다는 아니긴 한데 뭐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음 블로그에다가 제가 그동안 막 수업했던 거, 수업은 제가 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성대는 벌써 한 10몇 년 했고요. 연대도 한 10년 넘게 했고, 고대도 한 6, 7년.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한 것 같아. 캠퍼스 투어 겸 해가지고, 저 천안 정도까지도 갔어요. 거기 뭐, 제 아는 은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저기 서울 강남이나 사당에서 버스 타면 금방 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 옆에 뭐 한신대부터 해가지고 경기대 이런데 다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한 번씩 갔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번 하면은 학교도 이제 궁금한 게 없잖아.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성대 하나만 그냥 모교니까 성대 하나만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수업했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그 네이버 아니 다음 블로그에다 만들었는데 다음 블로그가 이제 없어지면서 자꾸 경고하더라고요. 자료 안 하면 없어질 거야 했는데 바쁘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 아유 뭐 설마 언제 그날이 오겠어. 그날이 금방 오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제가 여기다가는 보통 제가 뭐 경제학 여러 가지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무슨 뭐 공무원 시험 등등 그쪽에서도 강의를 좀 학원에서도 하는데 그런 거 질문 받고 하는 거를 여기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 영상을 제가 뭐 많이 올려놨어요. 되게 많이 올려놨고 구독자도 꽤 많이 늘었어요. 뭐 한지도 만든 거는 제가 2008년인가 2007년인가 그때 유튜브는 개설했어요. 넌 왜 그때 했냐? 제 관심 전공이 경제학 중에 네트워크 경제학 그런 거라서 그때 유튜브 같은 게 이런 게 생겨가지고 당연히 개설했지. 근데 그때만 해도 영상을 무슨 뭐 길게 올릴 수 없고 짧게만 올릴 수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설은 해놓고 당연히 안 하고 있다가 뭐 우연치 않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뭔가 영상을 어떻게 받았는데 이걸 이제 버리게 된 게 있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다 보니까 자꾸 올리게 돼서 한 최근 3년 전부터 제가 영상을 막 엄청 막 올리고 있어요. 헤비 업로더 해가지고요. 구독자는 많이 늘었어요. 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새 학기가 시작하잖아. 새 학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시작해가지고 강제 구독을 시키는. 구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시험 문제 여기다 뭐 해설하면 이제 저기 지금 제가 이번 학기는 세 과목 하거든요. 저기 명륜 캠퍼스에서 재정정책 2과목 하는데 수강 학생들은 다 이제 100명이야. 그럼 이제 알아서들 신청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학년 학생들이 원래 세팅될 때 7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수강 변경해서 제가 조정할 수 없더라고. 보통은 요 근처 살거나 입문 듣고 싶어하는 또 다른 고학년 다른 여러분 선배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3, 4학년도 한 10명, 20명 하면 좋은데 아마 몇몇 분도 있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고학번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되게 적어. 한 2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1학년 학생들에게 70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맥스가 80명인데 그래가지고 70명인데 그걸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40명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유튜브에 보면 강의를 되게 많이 올려놨는데 그 강의를 이게 찾아보는 게 되게 불편해. 제가 봤을 때도 아니 이거 뭐 좀 재생 목록은 있는데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에다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올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 과거에 그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저기다 올리고 있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막 20개, 30개씩 올리니까 여러분도 보면 저 사람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어떤 스타일로 내는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경제학 원론이나 인문 있는데 뭐 똑같은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걸 문제를 풀거나 하지 마세요. 제가 수업할 때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하는데 경제 원론도 뭐 여러 가지 경제 원론 책이 있잖아요. 책마다 약간 내용이나 그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맨큐의 경제학으로 수업 뭐 그걸 하게 되면 그 책 베이스로 문제를 만들고요. 또 뭐 전에 뭐 경제 원론 많이 보는 게 또 이중구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쓴 책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책 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와이드 경제학으로 하면 또 요걸 베이스로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원론 타이틀인데 그 옛날에 다른 때 제가 시험 문제 냈던 걸 보면 이거는 왜 안 배운 것 같고 못 풀겠는데 라고 하면은 막 질문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가끔 뭐 하는 게 낫죠. 하는 게 낫죠. 제가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내일 중간고사 문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미리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내일이 중간고사 이제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한 12시에 보통 만들어요. 12시에. 왜냐면 미리미리 모르겠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당겨 가지고요 미리미리 일을 당겨서 하잖아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해놓으면 좀 뭐가 편하겠지. 내일 모레를 당겨서 가끔 여러분 선행학습 하시잖아.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수학 당겨 하고 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당겨 하고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 뭐 기초 대학 수학 당겨 하고 이러면 뭔가 더 위에서 보니까 나올 수는 있겠는데 자꾸 너무 이렇게 당겨서 선행학습하면 그게 또 어차피 똑같아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당겨 하려면 뭐 금방 죽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죽으면 뭐 될까?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내일 중간고사다 그럼 시험 문제를 미리 만들지 않고 그리고 전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만들기 싫을 때가 있잖아. 또 밤 보통 이제 12시 넘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만들기 귀찮을 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과거에 내가 냈던 문제를 복사해서 붙일까? 뭐 이렇게도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저런 것도 찾아가지고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거를 똑같은 문제를 이런 과거 족보를 할 수 있는 요걸 쭉 보시다 보면 그게 또 공부하는 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이거 올리다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는데 여기다가 기출문제 과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질문은요 여기다 하셔도 되긴 해요. 여기다가 여기 조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뭐 여러분들의 경작과 여러분들의 선배고 제 후배인데 제자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이 네이버 카페에 주로 상주해. 그냥 이게 좀 도와달라고 질문 답 받고 이렇게만 해달라고 하는데 재밌나 봐 약간.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올리면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답변을 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경작 전공은 아니지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같이 해서 경작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목 듣고 어떻게 뭐 하면 좋을까요? 하면 저한테도 물어봐도 되지만 요 조교분한테도 자주 물어보면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 애정 있게 더 상담 잘 해줄 테니까 아무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날에는 제가 보통은 한 15분, 20분을 넘기지 않긴 하는데 여기 자연과학 캠퍼스 처음 와가지고 제가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시간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우리가 3시간 수업하잖아요. 3시간 수업하는데 보통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고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봐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데 이번 학기의 경작 입문 시간의 목표는 좀 빠르게 대충 흩어서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경작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뭐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 주차에 챕터 1장 하나씩 이렇게 끝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약간 제가 점프를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과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첫날이니까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하고 한 11시 한 50분쯤 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도 약간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뭐 좀 더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 막 조를 짜가지고 막 강제로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학교에서 학식을 먹고 싶은데 혼자 가면 좀 오리고리 하잖아. 어디지?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이니까 많이들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를 짜가지고 내가 여기 강사료로 버는 거는 다 학생들과 밥을 먹고 써먹어야지 해가지고 조 짜서 강제로 밥 먹고 뭐 등등 했는데 약간 좀 나이도 들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등등 해서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아니면 건의사항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지금 해가지고 결정하고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정해진 대로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질문사항 있으세요? 혹시? 뭐 괜히 앞에 앉으셔도 보통은 제가 앞에 앉는 분들한테는 질문을 하진 않거든요.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하는 걸 좀 많이 쑥스러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질문할 거리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요. 손들기는 뭐 하잖아. 우리가 어떤 의견을 표현할 때
손을 들어서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지. 아니면 저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손에 의한 투표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발에 의한 투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맛이 이상하거나 맛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다음에 가지 말자. 그게 발에 의한 투표야. 두 번 다시 안 간다. 이렇게. 근데 예전에 제가 모셨던 지도 교수님은 저기 뭐 저쪽에 뭐 종로 그쪽에 식당을 이제 저를 데려가서 이렇게 갔는데 음식 맛이 좀 이상한가 봐. 근데 교수님이 약간 한성깔 하시거든. 주인장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요리사 나오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옆에서 그 대학원 조교인데 이거 말려야 되나 교수님이 왜 갑자기 저렇게 폭주하시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맛이 왜 이렇게 짠 거야 했는데 주인장님이 예예 한데 알고 봤더니 이게 막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했던 단골이고 친한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름대로 미식가래 가지고 예전하고 그 한 3년 전하고 뭐 맛이 달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손 들고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주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보이스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발로 투표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용히 뒤에 앉으면 우리끼리 저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질문할 때는 제일 뒤에 앉은 사람들 질문 받기를 원해서 제일 뒤에 왜냐면 이 앞에 자리가 있는데 왜 뒤에 앉았을까?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질문할 사항 있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배점은요. 중간고사는 40으로 하고요. 기말고사를 50으로 하시죠. 이렇게. 오늘은 이 글씨가 안 써지네요. 출석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같이 출석하고 좀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중간에 혹시 심심할 때 약간 무슨 뭐 발표할 거리 있거나 뭐 해서 하는 분들은 가산점을 좀 드리거나 뭐 그럴 때 뭐 1, 2점 할게요. 근데 가산점 몇 점 줍니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약간 여분의 뭐 그거는 주도록 하겠고 근데 거의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성적이 그냥 보통 끝까지 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중간고사 때 잘 못 본 친구들이 좀 약간 민망하니까 교수님 제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는 되게 잘해가지고 뾰족한 학점을 받겠습니다 하는데 중간고사 때 시험 잘 본 친구들이 또 기말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중간고사 때 내가 90 몇 점 받았네. 30%에 거의 이제 들어갈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나마 뾰족한 학점을 그래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요 과목이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기말에도 또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가끔 뭐 한두 명, 두세 명은 이렇게 바뀌긴 해. 중간고사 때 잘 봤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기말을 잘 못 본다거나 아니면 뭐 1학년이니까 잘 모르겠네. 소개팅 미팅 하실래나? 그래서 뭐 연애를 좀 하다가 갑자기 기말 전에 깨져가지고 뭐 울고 있는 술을 마시면서 뭐 공부를 안 해서 뭐 미끄러진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그 자석 여지는 있긴 한데 보통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랑 중간고사를 망쳐가지고 기말을요 대충 해가지고 그냥 아예 됐어 나 재수강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재수강 하게 되면은 학점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재수강을 했을 때도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재수강을 하면은 그 무서운 재수강생이거든요. 왜냐면 수강 신청 같은 거 할 때 보면 똑같은 과목이 여러 개 있거든요. 경제학과는 경제 언론도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선생님 과목에 재수강생들이 많은가 그런 것도 막 신경 써서 신청하기도 하더라고. 이 재수강생들이 많으면 학점 받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뭐 전제 조건이 빡세게 열심히 하는 재수강생들이 많으면 그거는 그렇겠지. 우리 수험계에서 재수생들도 공부를 다 열심히 하면은 뭐 그런데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고사 망쳐서 그 이후로 수업도 안 듣고 그러면 기말고사는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어차피 뭐 실력 없는 재수강생이면 어차피 그냥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정리하면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잘 보자. 뭐 아무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성적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채점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질문사항 있으세요? 네. 교재는 그냥 뭐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서 다 살 수 있어요. 뭐 알라딘 뭐 이런 데도 사고 쿠팡 이런 데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스24만 좀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예스24가 뭐 어쩐지
출판사가 넣었는데 뭐 이렇게 뭐 딱딱딱 뭐 이렇게 깔끔하게 뭐 이걸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뭐 거의 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냥 시중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너무 길게 했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할 건데 출결은 뭐 전자출결 태그 요구해도 될 것 같아. 안 되면은 제가 여기다 인증번호로 출석해서 하고 그 다음 다시 출석은 또 안 된 사람 부를 테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서 사회과학 계열 관련해서 한 두세 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잠깐 남으셨다가 저 잠깐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질문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